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시장 골드 실버는 어제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아침과 비교해 보면 골드는 보합, 실버는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결과 전후로 출렁거림이 심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시장이 출렁거려도 크게 당황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제 FOMC 회의 결과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 나왔고 5.5% 동결했고, 지금 이제 어쨌든 은행 상황은 탄탄하다. 그 다음에 12월 달 FOMC 회의 금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항상 하는 얘기 그대로 담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연설에서 조금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하락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그 결과가 분석이 되면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고무적으로 해석이 되고 미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거의 급락 수준으로 빠져내렸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 빠진 어떤 부분이나 국채 수익률이 빠진 부분만큼의 골드 실버가 반등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아마 오늘 뉴욕장에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상황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1985불 67센트, 1g당 63불 84센트, 1kg당 63,837불 83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6만 6천원, 팔 때가 31만 4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수당 22불 97센트, 거의 23불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80원, 팔 때가 3,48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0만 6천원, 120만 6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장이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서 흐름이 상승 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은 이제 실버는 오히려 좀 강한 상승세가 있었죠.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아마 골드도 이런 그림으로 오늘 뉴욕장에서 흘러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어제 그 발표가 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크게 내렸죠. 이렇게 크게 하락했고, 미 증시는 3대 증시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자산 시장은 어제 FOMC 회의 내용 결과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 증시는 상승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고, 미 국채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4.720, 어제 4.927이었어요. 엄청난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43원, 어제 1355원이었습니다. 12원이 하락했다. 하루에 12원이 하락한 건 굉장히 큰 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도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오늘 아침에 35,623불. 비트코인도 어제에 비하면 거의 100불 정도 올랐네요. 34,000불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34,507불인데 오늘 35,600불이니까 1000불 정도가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 1865불, 어제보다 한 50불 이상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FOMC 회의 내용은 시장에 호재로 작동했다. 일단 호재로 작동하면서 이제 특히 미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빠졌는데 그제죠, 제가 언급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국채 발행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이, 미 재무부 장관이 어제 4분기 국채 발행의 발행 속도를 조절한다, 이 발표가 나오면서 국채가 급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히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보다도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 정책 발표가 되면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 이제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5.5%로 동결, 뭐 5.25에서 5.5%, 지금 현재 5.5%죠. 5.5 동결로 이렇게 선언을 했고, 한 번 더 이제 올라가 되면 5.75가 되겠죠. 5.75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명서는 금리 동결 12월 달은 데이터 보고 판단할 것이고, 은행은 탄탄하다, 리스크 보고 우리는 포지션을 결정할 것이다. 이거는 뭐 매월 이제 이 내용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서 조금 뭔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었다. 9월 달에 점도표가 나왔죠. 점도표에서 그 9월 달 점도표가 어제 FOMC 회의 내용, 파월 연설의 내용이 좀 변화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파월 연설은 이제 일단은 금리 동결, 경기 침체 예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9월 달에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는 예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중립금리를 모르겠다. 그런데 이 9월 달에는 중립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9월 달에는 주력 의견이 금리 인상이, 주력이 금리, 점도표는 금리 인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나온 주력이 의견이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질문을 아예 피해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즉, 금리 인상은 거의 이 대목에서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이제 2% 돌릴 수 있는 자신감이 이제는 없다. 여태 몇 개월간 데이터가 좋았고, 이 데이터가 몇 개월 더 유지돼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을 어제 굉장히 많이 아끼는 편이었고, 약간 한 발자씩 매파에서 비둘기파 쪽으로 살짝 옮겨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에서는 이 긴축 정책, 과한 것과 그러니까 강한 긴축 정책과 속도 조절한 천천히 이 금리 정책을 펴는 이 밸런스를 지금은 비슷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어제 있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더 하겠다. 이 내용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는 내용이고, 또 여러 데이터를 보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금리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한다, 이런 이제 발언이었고, 기자가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금리 인하보다 금리 동결이 언제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의 부분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단지 금리 인상에서 조금 더 물러나는, 이제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거의 금리 동결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은 읽어냈고, 당분간 고금리, 지금 이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에 봐보면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2% 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당 구간 고금리가 갈 가능성이 많다, 이 내용이 이제 어제 금리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고금리 이 부분은 당분간 동결 상태로 좀 길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제 시장은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는 금리 동결에서 고금리가 가면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올해 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어제 FOMC 회의 내용의 결과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 뭐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성명과 연설하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 봐보면 상당히 그 강한 긴축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이런 흐름으로 갔다. 이게 이제 어제 핵심이고, 뭐 내용은 어제가 항상 얘기했던, 예상했던 그 내용대로 나왔기 때문에 금리 동결, 뭐 어쨌든 데이터 보고 판단한다, 리스크를 보고 있는 포지션에 매번 이거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시장에는 어제 큰 호재로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FOMC 회의 결과 내용보다 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옐런 재무부 장관의 국채 발행 속도 조절, 이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국채 수익률도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양쪽 호재가 다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달 미국 10월달 제조업 PMI가 46.7로 이제 제조업은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민간고용 ADP가 11만 3천으로 이것도 또 예상보다 하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은 뭐 연속해서 지금 약간 하락세로 돌아가고 있고, 고용 시장도 사실 녹록지 않다. 밸런스는 잘 맞는데 녹록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지금 현재 긴축 정책을 쓰면서 오히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뭐 이게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뭐 여러 소비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하다, 나쁘지 않다, 탄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제 유가가 동결 하락했다.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 WTI 지금 아침에 봐보니까 80불 대더라고요. 80점 몇 센트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양쪽 특히 중동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인 영향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중동 전쟁이 확산되고 했다면 당연히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 부분이 조금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원유 재고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이러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동 전쟁에 지금 중동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안정적이다는 부분은 상당히 인플레이션이나 전반적인 부분의 영향이 좋은 영향으로 끼치게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금과 관련된 골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중앙은행, 우리 뭐 한국은행 예를 들어서 뭐 BOJ 뭐 이런 이제 국가중앙은행 있죠. 세계중앙은행의 올해 금 매장 매입량이 사상 최대치다.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금으로 많이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많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고 그 전쟁 여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내용에서 봐보면 올해 금 유통량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특히 중앙은행에서 대량으로 사모은 금 매입량이 세계 이제 사상 최대치였다. 지금까지 외환 보유고 중에 금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장으로 봐보면 좀 안정적인 탄탄한, 그리고 또 지금 올해 전쟁 뭐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뭐 관련해서 중앙은행도 외환 보유고를 달러보다는 금을 더 많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각조각을 내서 각계전투 형식으로 특수부대를 진입을 시켜서 하마스 본부를 지금 장악했다 그러죠. 신속하고 발빠르게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반적인 시장은 FOMC 회의 영향이 크게 줬다 뭐 이런 내용이고 FOMC 회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금리 동결 5.5% 기준금리 동결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 이제 한 번 남았죠. 한 번 남았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었고, 오히려 옐런 재무부 장관의 국채 발행 속도 조절 부분에서 그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하는, 그게 큰 시장 영향을 줬다. 전쟁이 양쪽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민간 고용, 제조업 PMI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축세로 돌았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금을 사상 최대로 사모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거의 뭐 밤을 잠을 못 자가지고 목이 지금 계속 말을 많이 하니까 잠기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오늘 뭐 골드 실버 시황은 뭐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 보고, 내일 금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저녁장, 내일 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골드 실버는 어쨌든 지금 뭐 대외건상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채 수익률이 빠진 만큼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빠진 만큼의 그 골드 실버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대외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주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11월 2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 중반입니다. 오늘 내일 잘 응대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는 그런 한 주를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11월 2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